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한능검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제52회 기본편 해설을 맡은 최영석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시험 잘 봤는지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는 기본편은 점점 더 좀 쉬워진다 이런 느낌도 좀 들었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 풀었을 때 느낌은 조금 더 다를 수도 있겠다. 다만 이게 기본은 계속해서 이 사지선다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만 한 번만 더 생각하시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요. 또 여러분들 이 기본편에서의 해설을 한 건 다음을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해설에서 제가 어떻게 답을 뽑아내는지 그 과정을 좀 잘 지켜봐 주시면 다음 53회, 54회에서 또 여러분들이 좋은 성과를 낼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번 기본편을 잘 봤다 그러면 또 다음에는 또 여러분들이 심화편으로 도전할 수 있다는 생각 가지고 저와 함께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문제 볼까요? 첫 번째 문제 보시면 짜잔!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보다시피 구석기냐, 신석기냐 이렇게 나오죠. 가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여기도 나와 있기도 하고요. 암사동이라는 말을 쓰고 있기도 하고요. 다 힌트예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렇게 나눠줬죠. 그렇죠? 바로 빗살무늬 토기라고 나왔기 때문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쉽게 바로 이것은 신석기 시대구나 라고 잡을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신석기 한번 찾아볼까요? 1번. 가락바퀴, 여러분들 가락바퀴가 이렇게 돌인데 가운데 뚫려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이렇게 그래서 실을 뽑을 수 있거든요. 따라서 정답은 1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락바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실타래 역할을 했다라고 여러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지배층의 무덤으로 고인돌. 벌써 여기 보다시피 지배라는 말이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지배와 피지배. 청동기 시대고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보다시피 고인돌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무겁단 말이죠. 이것을 실어 날라서 또 세웠다. 그 정도로 이 지배자가 엄청난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거푸집으로 비파형 악기 비파를 해봤어요. 이것도 청동기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같은 것이고요. 4번 철제 농기구를 사용하여 농사를 지었습니다. 아예 이렇게 나와 있네요. 철제라고. 그럼 여러분들 철기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려운 거 없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인데 가락바퀴 자체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간에 외우지 않았으면 이번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실을 뽑았고요. 뼈바늘을 이용해서 옷 혹은 그물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2번을 보시면 학생들이 공통으로 얘기하고 있는 나라를 지도해서 옳게 고른 것을 했는데 자, 여러분들 보시면 뭐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나오고 이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부여, 숭화강 유역에 있는 부여, 자, 그 다음 압록강 쪽에 있는 고구려, 자, 그 다음 함경도 쪽에 있는 옥저, 그리고 여러분들 좀 더 나가서 뭐가 돼요? 강원도 쪽에 있는 동해, 그리고 마한, 진안, 변안에 합쳐서 삼안,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도를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지도의 위치도 기억하시면서 문제 보니까 마가 말을 상징하고요. 우가 소우자죠. 그렇죠? 다음에 저가 저팔계 돼지예요, 돼지. 자, 구는요. 개구자예요. 멍멍멍 개죠, 개. 그래서 우리에게 친숙한 우리가 키웠던 4개의 동물을 대표로 하는 집단이 있어요. 등이 별도로 사출도를 다스렸다라고 해서 왕이 있긴 하지만 이들의 힘이 센 거예요. 우리 이른바 연맹왕국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이고요. 결정적으로 부여라고 하는 힌트가 여기 있는 것이죠. 부여의 연고, 고구려의 동맹, 동해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지만 이게 부여구나라고 해서 정답을 1번으로 짠 고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학생 정도에서 충분히 풀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3번 갈까요? 다음 가상 인터뷰를 막 진행했어요. 그런데 이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3점짜리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누군지, 이 왕이 누군지 알아야 된단 말이죠. 봤더니까 국호를 나라 이름을 신라로 그래서 확정을 지었고요. 그 다음에 임금의 칭호를 마립간에서 왕으로. 선생님, 임금이 우리말이고요. 왕은 뭐예요? 그것도 왕이죠. 근데 이게 한자죠. 그렇죠? 자, 그래서 바로 이렇게 한자식으로 썼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 사람은 지증왕이란 거예요. 지증왕 하면 참 많이 나오는 기본의 문제는 바로 우산국을 정벌하였다. 그럼 여러분들이 울릉도 그리고 더 나가서 독도까지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1번 불교가 공인되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2차돈의 순교로 그래서 법흥왕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2번 노비가
억울하게 나는 원래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왜 나를 노예로 만든 거야. 이 사람을 억울한 사람을 조사해서 풀어주자. 조사하다 안검법 고려시대 때 광종이에요. 고려 광종 구분해 주시고요. 3번 이사부가 장군 이사부가 우선국 오늘날의 울릉도에 있었던 국가인데요.를 정벌하였다. 정답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에 황룡사는 진흥왕이고요. 황룡사 9층 목탑 지금은 불에 타서 없지만 이 건립된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덕여왕 때예요. 선덕여왕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다. 정답은 3번이었고요. 4번 볼까요? 자, 문화재에 대한 얘기를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치를 볼 때는 역사를 볼 때는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문화도 보셔야 되는데 그 문화유산이 뭐냐라는 것이죠. 자, 보물 1878호래요.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데요. 경주 고분에서 나왔대요. 고분, 무덤, 총 다 같은 표현이에요. 광개토 대왕을 나타내는 글자, 실제로 광개토, 그다음 호태왕이라는 게 나온단 말이죠. 신라와 고구려, 즉 뭐예요? 광개토 대왕이 신라를 도와줬단 말이죠. 신라에 왜가 막 쳐들어왔고 난리가 난 적이 있단 말이죠. 뇌물마리간 때. 자, 그래서 호우명이라는 그릇이에요. 호우명 그릇이 바로 이렇게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번의 오답부터 한번 볼게요. 금동연가 7년명 열의 입상은요, 고구려 거예요. 자, 그 다음 3번의 철제 판갑. 이거 우리 예전에 우리 한능검에 나왔습니다. 종장판이나 제가 뭐 아니면 이렇게 가로로 된 거냐 이렇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요거는 가야예요. 판갑옷 가야예요. 자, 그 다음 산수무늬 벽돌 백제고요. 백제가 산수무늬 바로 도교와 관련된 것들을 만들어 냈구나 이런 거예요. 정답은 2번이고요. 이 그릇이 있는데 이 그릇을 이렇게 뒤집으면 거기 그릇이 있어요. 거기 그릇에 글자를 새겨놨는데 그 글자에 광개토 호태왕이라는 글자가 나옵니다. 자, 5번 밑줄근 이 왕으로 옳은 것 했는데요. 이 왕을 봤더니 충남 공주예요. 중국 남쪽 왕조예요. 남조라는 게 국가명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남쪽에 있는 어떤 왕조인데 양나라인데 남쪽 왕조의 영향을 받아서 벽돌로 만들었대요. 벽돌은요. 진흙하고 모래를 이겨갖고 불에다 구운 거예요. 우리나라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돌의 나라니까 돌을 깎으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중국 스타일로 만들었대요. 자, 이곳에서 출토된 묘지석이 있어요. 여기 묘지석. 봤더니 여기 이제 원래 사마라고 돼 있어요. 그 사마가 누구냐라고 봤더니 무령왕이에요. 여기서는 무령왕릉에 대한 얘기예요. 무령왕. 자, 그러면 1번 성왕, 백제 성왕 여러분들을 사비로 옮겼다. 2번 고이왕, 관등과 관복제를 만든 왕. 3번 무령왕, 22담로 왕족을 파견했다. 4번의 근초고왕, 백제 전성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가에 들어갈 인물로 옳은 것은 해서 6번에서 나왔는데요. 자, 봤더니 이게 2점짜리예요. 신라의 유학자인데 신라예요. 자, 이렇게 써놨지만 이게 그냥 신라일 수도 있고, 즉 삼국시대 신라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 통일신라일 수도 있어요. 봤더니 원효대사의 아들이래요. 그쵸? 1심 화쟁사상의 원효의 아들. 그러면 여러분들 설총이죠. 이 사람 이두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이두가 나오죠. 선생님 이두가 뭐예요?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서 우리말을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자, 그 다음 신문왕에게 통일신라 당시에 화왕계, 꽃 중에 꽃, 오란이, 가시가 돋친 이 나쁜 간신배가 장미고요. 그 다음에 보기엔 그렇지만 진짜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왕에게 알려주는 바로 충시인이 할미꽃이에요. 그 얘기를 지어서 왕권 강화에 이바지하도록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설총에 대해서 보시면 정답은 1번 이렇게 찾으면 되겠고요. 2번의 안양은 고려시대고 우리나라의 최초로 성리학을 중국으로부터, 당시 중국은 원나라였는데 성리학을 최초로 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김부식 하면 역사서, 삼국사기, 그리고 묘청의 난을 진압한 사람이기도 하죠. 자, 그 다음 최치원 하면 여러분들 통일신라의 말기에 있었던 도당 유학생 출신의 육두품이죠. 개혁가였고요. 진성여왕 때 개혁안 10여 조를 올렸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답은 1번 설총에 대한 얘기였고요. 7번 가볼까요? 자, 가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했는데 우선 그 전에 보니까 보장왕 나왔어요. 고구려죠? 그리고 실제 실권자, 가장 실세였던 연개소문이라는 망리지 벼슬을 갖고 있었던 사람 이름 연개소문. 그런데 김춘추가 찾아왔어요. 신라의 김춘추가. 자, 왜 왔느냐? 백제가
우리 신라 여러 성을 빼앗았습니다. 대하성 전투라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김춘추의 사위와 김춘추가 정말 아꼈던 딸을 죽였어요. 백제가. 의자왕이에요. 복수하고 싶다 이거예요. 백제 복수를 하겠다. 그래서 고구려에게 먼저 찾아가서 군대를 파견해 도와주세요라고 했더니 중령 서북 땅은 본래 우리 것이니 그것을 돌려준다면 군사를 보내줄 것이다라고 해서 한강 유역 중에 일부예요. 자, 그래서 고구려 예전에는 막 남한강 유역까지 다 찾아오고 그랬는데 이게 점점 이제 뺏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 우리 땅을 돌려주면 군사를 보내줄 것이다라고 해서 김춘추가 그렇다고 자기네 영토를 주고 싶진 않단 말이죠. 그래서 어디로 간 거예요? 그게 가예요. 당나라로 간 거죠. 나당 동맹 혹은 나당 연합이 맺어지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황산벌에서 계백이 신라의 김유신을 맞서 싸워서 중과부적으로 결국엔 진단 말이죠. 특히 화랑 관창도 있었고요. 자, 그래서 황산벌 전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 결국에는 백제가 망하겠죠. 자, 첫 번째, 당나라와 신라가 손을 잡았고요. 두 번째, 아직 백제 안 망했어요. 그러면 옳은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1번, 신라와 당이 동맹을 맺었다. 그래서 나당 동맹에 대한 얘기. 정답은 1번입니다. 2번, 백제가 수도를 사비로 옮긴 것은 이때 백제가 위기가 아니었고요. 오히려 더 잘해 보이려고 더 잘하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백제 중흥, 바로 백제 성왕이 오늘날의 충남 부여로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3번, 대가야가 가야연맹을 주도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자, 대가야가 가야연맹을 주도하였다. 이거는 후기 가야연맹에 대한 얘기고요. 자, 그리고 이미 이때 당시에 대가야는 없어요. 대가야는 진흥왕에 의해서 이미 병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잘못됐다고 보시면 되겠고, 예전의 일이에요. 5번, 고구려가 살수에서 수의 군대를 격파했다라고 되어 있죠. 이거 7세기 초반이에요. 그래서 요 시기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미 뭐랄까 연개소문 나오기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8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있는데요. 이번에는 신라가 흔들려요. 신라 하대라고 해서 나오는데요. 신라 하대는 신라 말기라고 하는데 이건 통일 신라 하대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자, 해공왕이 죽어요. 그 죽은 다음부터요. 해공왕 때까지는 중대라고 하고요. 해공왕 죽고 나서 그 다음 왕 때부터 하대라고 하는데 이때부터 신라가 이제 흔들려요. 막 정말 진골 이족들이 20명이 막 저희가 왕이 되겠다고 막 하고 엄청나던 그런 왕권이 흔들리던 시대예요. 자, 그럴 때 주로는 특히 9세기인데 그때 김원창의 난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적고자. 적고족이란 건 붉은 바지예요. 붉은 바지를 입은 도적이 등장해서 난립했었던 요 때예요. 자, 그러면 이때 1번 만적의 난이 있는데요. 만적은 고려 무신 정권 때 일이에요. 그리고 최충원의 산업이에요. 자, 틀렸고요. 시기가 맞지 않아요. 2번 홍경래의 난은 조선 후기예요. 굳이 말하면 1811년. 그래서 순조 때예요. 자, 3번 망이망소의 난도 고려 무신정권 때 있었던 것이고요. 공주 명학소에서 일어났고요. 4번에 원종과 애노의 난이라고 해서 이들이 바로 신라시대 때, 즉 통일신라의 농민들인데 진성여왕 때 바로 봉기 혹은 난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일으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으로 갈까요?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있는데 가국가 뭐지? 라고 봤더니 신라 사람을 제쳤대요. 뭐가? 빈공가라고 해서 당나라 외국인이 시험을 보는, 과거를 봐서 관료, 공무원이 되는 시험이 빈공과예요. 그래서 우리 뭐가 해동성국이라고, 바다 건너 동쪽의 융성한 국가라고 불릴만 하구나. 발해 선왕 때 해동성국이라고 불리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자, 상경성, 발해 수도죠.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럼 발에 대한 얘기구나. 1번, 글과 할속이를 가르치는 경당을 두었다 지방의 고구려예요. 2번, 정사회의, 그러면 국가 중대를 결정했다 백제. 3번, 청해진, 통일신라의 장보고죠. 신라 장보고. 자, 발해 아니고요. 자, 발해는 상경성도 나오고요. 동경도 있고 남경도 있고 쭉, 그래서 오경, 그 다음 15부, 그 다음 62주, 오경 15부 62주, 이게 바로 발해의 지방제도예요. 정답은 4번 이렇게 발해 자체에 대한 설명을 그리고 질문을 던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1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밑줄근 나에 대한 설명인데요. 나는 왕으로 즉위해 나라 이름을 고려라고 정했으니까 누구예요? 태조
왕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후 신라의 항복을 받고 후백제를 격파했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태조 왕건인지 알 수가 있겠죠. 자, 옳은 걸 고르라고 했습니다. 1번 전국을 8도로 나누었다. 이거 조선이죠. 틀렸습니다. 2번 천리장성을 축조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거란을 물리치고요. 굳이 말하면 고려 덕종 때 시작을 하거든요. 덕종 때부터 가서 이 정종 때 가면 이제 완성을 하는 건데 이거는 그 태조 왕건이 아니에요. 3번 하통도감을 설치하였다. 이건 최무선. 근데 최무선이 활동했던 때가 고려 우왕 때예요. 고려 말기죠. 4번에 사심간 제도를 시행한 게 태조 왕건이에요. 그럼 사심간이란 건 뭐냐면 바로 지방 세력 혹은 기존에 있었던 지방 호족 등을 사심간으로 임명하고 이 사심간을 통해서 자신이 있었던 그 지방에서의 호족들을 통제하도록 혹은 부호장 이하로 관직을 임명하는 권한을 줬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지방 세력을 통제하기 위한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바로 태조 왕건, 사심간 제도와 기인 제도 이게 태조 왕건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자, 11번 갈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고구려 제6대 왕인데요. 자, 결정적 힌트 짜잔. 최승로의 심의 28조 고려 성종입니다. 그리고 이성육부 체제도 만들었어요. 그러면 1번 노급을 폐지했다. 통일신라의 신문왕이고요. 진골귀족이면 가져가는 노급 폐지했고요. 2번 대마도를 정벌했다. 이건 고려 말에 한 번 있고요. 박위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조선 초에 세종 때도 한 번 있어요. 어쨌든 이거는 고려 성정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3번 지방에 12목을 설치했다. 이게 바로 고려 성종의 업적입니다. 4번 북한산 순수비, 순수, 행차했다는 뜻이에요. 왕이 친히 행차했다. 진흥왕 순수비.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은 3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12번으로 넘어갈까요? 다음 퀴즈의 정답으로 옳은 것은 해서 퀴즈를 볼까요? 중서문화성과 중추원의 고위 관료들이 모여서 국방과 군사 문제를 논의하던 고려의 정치기구. 자, 그러면 여러분들 중서문화성, 중추원, 중서문화성은 정책을 심의하고 정책을 마련하는 곳이고요. 중추원, 고려시대 때 왕명을 출납하던 곳에서 고위 관료들이 모였대요. 그래서 뭐예요? 병마사 아니면 식목도감인데요. 국방과 군사 문제니까 식목도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고려의 3사 돈 세는 곳이에요. 회계, 어사대, 오늘날 치면 검찰이에요. 부정부패한 관료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자, 3번의 의정부, 조선시대죠.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바로 의정부에서 정책을 논의하죠. 정답은 4번. 13번 갈까요? 자, 가다의 사건을 일어난 순서들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일어난 순서예요. 이 일어난 순서가 여러분들 연도를 외우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어느 시기거나 어떻게 대외 관계나 뭐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1번. 항목은 없다. 우리 삼별초는 여기 진도에서 끝까지 적에 맞서 끝에 싸울 것인데 삼별초 나왔죠. 배중선 나왔죠. 그렇죠? 그럼 이거는 1270년 고려가 몽골과 원나라와 화친을 맺으면서 그러면서 바로 개경으로 환도되는 것이 결정지었던 그 1270년에 삼별초는 이걸 거부하고 민족적 항쟁을 계속해서 해나갔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자, 이거 13세기 후반 써놓고 몽골의 침이 이제 그 몽골과 화친한 이후의 상황이니까요. 공격하라. 자, 두 번째 보면 나에서 귀주에서 거란군을 모두 물리쳐라 라는 강감찬의 귀주 대첩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이건 11세기 때 일이에요. 우리 별무반은 여진을 정벌할 것이다. 나를 따르라 라고 되어 있죠. 이제 여진에 대한 얘기. 그래서 윤관이 숙종 때 만들었어요. 그래서 순서가 원래 거란, 여진, 몽골이 차례차례 우리나라 쳐들어오거든요. 거란, 여진, 몽골이니까 나다가 이렇게 되겠죠. 정답은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14번 가 국가의 경제상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화면 속에 청동고울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새겨진 배가 있대. 배. 이게 배가 있네요. 배가 있는데 당시 국제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요. 송나라를 비롯해 이거 중국의 송나라, 나침반 만든 송나라, 화약을 발명한 송나라, 예성강하고의 병란도, 병란도. 고려의 무역항이니까요, 그렇죠? 고려에 대한 경제상으로 옳은 것을 이렇게 돼 있죠. 자, 1번 고구마, 감자 등이 재배됐다. 이건 조선 후기, 그렇죠? 네.
아메리카 작물이 들어왔으니까요. 2번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것도 조선 후기이고요. 3번에 청나라랑 무역했던 의주상인 만상이나 부산 동래에서 일본과 무역했던 내상 등 이건 조선 후기예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답은 4번이겠네요. 고려 숙종 때 활구라는 한반도 모형 지형을 본딴 바로 은병을 화폐로 사용했습니다. 고려시대 때. 정답은 4번이에요. 자, 15번 갈까요? 학생들이 공통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원에 볼모로 갔다가 고려 왕이 되었대요. 오, 몽골식 풍습을 금지해라. 이 사람 몽골에 갔다 원나라에 갔다 왔지만 나 몽골 풍습 안 해. 너희들도 하지 마 이런 것이고 친원파 세력이었던 기처를 팍 제거했단 말이죠. 누구예요? 공민왕이죠. 결정적으로 원나라의 공주 노국대장의 이 공주 보통 노국공주라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했지만 점점 또 사랑하게 되는 그 이야기도 인상적이다 나오죠. 자, 신돈을 중용해서 승려 신돈을 등용해서 땅과 백성을 원래대로 되돌려놓는 임시관청 바로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였다. 그럼 공민왕에 대한 얘기죠. 1번 균역법을 시행하였다라고 했죠. 이거는 1년에 군포 한 필만 내면 군대 안 가도 돼 이런 거죠. 네, 영조예요. 2번 독서 3분과를 실시하였다. 통일신라의 원성왕 때 아직 과거제 아니고요. 원성왕이 책을 많이 읽은 사람, 유교경전을 많이 읽은 사람을 상중하로 나눠서 관리를 뽑은 거예요. 통일신라 때. 진골귀족이 있음에도 능력 있는 사람을 뽑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요. 3번에 삼강행실도라고 있습니다. 삼강이 유교윤리예요. 임금에게 충성을 하고 왕에게 충성을 바치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께 효도하고 그 다음에 아내는 남편에게 철저하게 유교식이에요. 제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삼강행실도 세종대왕이에요. 그럼 정답은 4번이겠네. 천령 이북의 땅, 함경도 땅을 되찾았다. 바로 공민왕이죠. 어디를 탈환하고 쌍성총관부를 탈환했다. 이렇게죠. 쌍성총관부를 탈환했다. 그 결과 천령 이북의 땅을 되찾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정답은 4번 보시면 되겠고요. 16번으로 갈까요? 이거 제가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거 여러분들 씨름이잖아요. 그렇죠? 다만 2018년에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이 되었대요. 와, 이런 건 우리가 알아둬야 되겠죠. 그렇죠? 네. 혹시 몰라서 남사당 놀이 여러분들 아시죠? 그러니까 유랑하면서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광대놀이, 그러니까 광대극을 했던 게 바로 남사당 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으로 넘어갈까요? 17번 보시면 네,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했는데 합천해인사 장경판전에 있어요. 고려시대 시작된 뭐예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 뭡니까? 이거 팔만대장경이죠. 팔만대장경은 고려 고종 때 최씨 무신 정권의 실권자였던 최후가 중심이 돼서 만들었던 것이고요. 이것을 보관하는 바로 해인사 장경판전은 조선시대에 만들었어요. 여기서 묻고자 하는 것은 팔만대장경에 대한 얘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1번 승정원에서 편찬하였다. 승정원이 뭐예요? 그렇죠. 조선시대 때 뭡니까? 바로 왕의 비서 역할을 했죠. 그래서 승정원에서는 승정원 일기라는 게 있어요. 네, 틀렸어요. 자, 2번 시정기와 사초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자, 그럼 뭐냐면 이거는 조선왕조 실록이에요. 3번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 자칫 3번을 답으로 할 수 있는데요. 이 3번은 직지심체 요절이에요. 현재 존재하는 상정국음 예문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직지심체 요절이라고 해서 불교 수적이에요. 자, 그 다음 팔만대장경은 금속활자가 아니고 이거는 목판이에요. 목판. 그래서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있어야 된단 말이죠. 따라서 3번 함정이에요. 그럼 정답은 몇 번입니까? 4번이죠. 팔만대장경은 복을 구하는 기복신앙과 나라를 지키겠다라는 호국신앙이 두 가지가 딱 만난 거예요. 부처의 힘으로 몽골의 침입을 물리치고자 그 기원을 담아서 만든 목판이 바로 팔만대장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초조대장경이 불에 탔기 때문에 다시 만들어서 제조대장경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자, 1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조선의 건국 과정이 나왔네요. 근데 거꾸로 시작됐네. 거꾸로. 이렇게 봐야 돼요. 예, 그래서 이게 이 순서가 있는데 가를 한 다음에 과전법을 실시해요. 그런데 아직 조선을 건국하지 않았어요. 1391년 공량왕 고려 말에 권문세족들이 불법적으로 평범한 사람들의 땅 문서를 자기네가 가져가고 농장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불법적인 행위를 없애고 원 소유주에게 땅 문서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과전법이에요. 그러면서도 경기도 땅에 한정된 거기서 나오는 그 곡식으로 세금으로 걷어들인 곡식은 또 이 양반 관료들이 주기 위해서 만든 게 과전법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1392년에 조선을 건국하고요. 그리고 2년 뒤에는 한양으로 천도해서 경복궁 근정전 만들고 좌묘우사라고 해서 바로 종묘에 이 조선 역대 왕들의 신주를 모시게 됩니다. 신위를 모시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 사직단이라고 해서 이거는 토지신과 곡식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래서 보통 경복궁을 중심해서 좌묘우사라는 그런 또 배치의 모습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뭐 들어갈까요? 아직 조선을 건국하기 전에, 그러면 조선 건국의 어떤 결정적 계기 뭡니까? 우왕과 채영이 바로 당시의 명나라가 천령 이북의 땅을 요구하자 요동에서 우리가 뭔가 빵 찍고 가겠다, 요동 정보를 가자라고 해서 이성계를 믿고 군대를 줬더니 이성계가 압록강에서 그 있는 섬 바로 위화도에서 돌아온 거예요. 그렇죠?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칠 수 없다라는 명분을 가지고. 정답은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1번의 비변사 혁파는요, 이 비변사가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이게 이제 그 최고 권력 기구가 돼요. 그래서 이걸 혁파, 폐지했단 말인데, 이건 흥선대원군. 물론 당시의 왕은 고종인데요. 고종이 흥선대원군은 아니죠, 그렇죠? 고종은 흥선대원군의 아들인데 사실상 흥선대원군이 했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죠. 3번의 대전 회통도 고종 때 흥선대원군이 편찬했던 조선 최후의 마지막 법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대전 회통이고요. 훈민정음 창제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세종대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자, 19번 갈까요? 학생들이 공통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지역인데요. 봤더니 자, 온조의 형 비류. 그럼 백제 건국 신화죠? 건국 신화, 건국 이야기 이렇게 합시다. 네, 그래서 미추홀, 딱 하면 요즘 미추홀 나오면 여러분들 당연히 뭐예요? 인천이죠, 그렇죠? 바로 잡을 수 있겠네요. 자, 2014년 제17회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인천에 대한 얘기 1번. 그다음 강화도 조약에서 부산, 원산, 그다음 인천, 제물포라고도 불리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 최초의 개항장 중 세 곳 중에 한 곳 바로 인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20번 갈까요? 자,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나 어제 오전 9시 30분에요. 국립고궁박물관 경복궁 안에 들어가시면 이제 왼쪽에 있죠. 미국에서 귀환했고요. 조선시대 해시계, 해시계인데 소뚜껑을 뒤집어 놓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앙부일구죠. 그렇죠? 자, 어떤 기구야? 그림자로, 그렇죠? 그림자로 시간을 측정하는 기구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다음 동지와 하재 같은 24절기도 알 수 있다고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앙부일구를 찾아야 되는데 1번 자경루는 뭐예요? 물시계죠. 구분해 주셔야 되겠고, 측우기는 여러분들 강수량을 재는 거죠. 그렇죠? 강우량이라고도 하죠. 앙부일구 정답은 3번이고요. 4번의 혼천이는 천문을 관측하는 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앙부일구. 자, 마지막 5문제 있는데 한번 또 팔고서 보고 한번 열심히 가볼까요? 21번. 가에 들어갈 세시 풍속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이런 문제 꼭 나와요. 그렇죠? 근데 하필 또 이게 4월이라서 이걸 냈나? 동지의 105일째 되는 이날은 찬 음식을 먹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유래되었습니다. 농사가 시작되는 시기이므로 풍년을 기원하며 성묘를 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한식, 찬 음식, 그래서 한식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량절은요, 여러분들 중국에서 유래했는데 9월 9일이에요. 9월 9일.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22번으로 넘어갈까요? 자, 22번.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이곳은 안동에 있는 병산서원이에요. 병산서원은 누구냐? 바로 그 사람에 대한 얘기인데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훈련도감을 설치를 견인했대. 이게 더 어려워 사실은. 그쵸 여러분들? 훈련도감 포수, 사수, 살수로 구성되어 있고요. 직업군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명나라에서 조언을 해줘요. 이걸 만든 사람인데 사실은 저는 이게 힌트예요. 그래서 안동하면 여러분들 퇴계 이황이잖아요. 퇴계 이황의 제자 바로 서해 유성룡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1번 징비록을 저술하였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는데요. 서해 유성룡이 바로 임진왜란을 겪었잖아요. 그렇죠? 그의 친구 이순신도 있었고, 그러면서 임진나라에서 엄청난 일을 다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훗날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잘 대비하라 라는 뜻에서 기록을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좀 자책하는 거죠. 징계하고, 본인을 징계하고, 그 다음 경계하라는 거예요. 혹은 뭐 후대가
너희들이 우리를 징계하고 혹은 경계하는 뜻에서 이 책을 읽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증비록이라 해서 임진왜란의 일을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해 유성령이고요. 2번 사군육진을 개척한 건요. 이건 구분해야 돼요. 세종대왕이고요. 다만 사군을 개척한 거는 최윤덕이고 이 두만강 쪽에 육진을 개척한 건 김종서예요. 물론 이 두 사람을 시켜서 결국 사군 육진을 개척하는 데 성공한 사람은 세종대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4번에 서경천도를 주장했던 미어청, 자 고려시대 사람이고요. 4번 대동요 지도를 지적하였다. 고선자 김정호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심리척을 썼죠. 네, 이렇게 해서 정답은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3번 가에 들어갈 인물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이 책에 대해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 책은 제주도에 표류한 네덜란드 사람 누구가 이 가 조선에서의 억류 생활상을 기록한 것입니다. 조선의 풍속이 서양사회에 계기가 되어 서양사회에 알려지는 계기가 되어 사료적 가치가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죠. 자, 네덜란드 사람이니까 여러분들 하멜이죠, 하멜. 조선에 억류돼 있었던 원래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소속이었다가 일본으로 가려다가 이 사람이 제주도에 표류했던 사람인데요. 1번의 베델은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이고요. 한국 근현사와 관련돼 있죠. 이 사람이 바로 대한매일신보를 공동 창립했던 사람이죠. 우리나라를 굉장히 아꼈던 사람이고요. 하멜이 정답이 되고요. 3번의 맥켄지는 여러분들 이 사람도 영국 사람이고 우리 기사를 봤었는데 이 사람이 의병 활동을 소개했던 사람이에요. 특히 정미의병과 관련돼서 이렇게 우리가 군사훈련 시키고 있는 사진 보통 많이 나오는, 그래서 맥켄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헐버트는 미국 사람인데 원래 이 고종 황제 만들었던 유경공원의 영어 교사로 왔다가 이 사람이 나중에 우리나라를 굉장히 많이 도와줬고 특히 이 헤이그 특사를 갈 수 있도록 도와줬던 사람이 또 헐버트이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하멜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요. 자, 24번 가나 사이식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해서 3점짜리 나왔네요. 자, 대비의 명으로 인조가 즉위했대요. 그래서 광해군을 폐위시켜 강화로 내쫓고 당시 간신인으로 알려졌던 이이첨 등을 처형한 다음 전국에 대사령을 내렸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1623년에 있었던 인조 반정에 대한 얘기예요. 자, 인조 반정, 광해군을 이제 축출했어요. 자, 나 영조가 두루 원만하고 치우치지 않음이 군자의 공정한 마음이고 원만하게 지내야 돼요. 치우치고 한쪽으로 이렇게 쏠렸어요. 그 다음에 원만하지 못함이 소인의 사사로운 마음이다라는 것에서 탕탕평평하게 해야 된다. 탕평비를 성균관 입구에 세우기도 했고요. 지금까지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딱 한 번 이 탕평비를 또 성균관대의 이 협조로 탁본을 뜬 적이 있습니다. 그 탁본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 어디 갔지? 지금은 원래 제가 전에 있었던 학교에 지금 놓고 오긴 했는데요. 자, 그러면 이게 영조 때예요. 영조 때. 영조 18세기. 1번 예송 논쟁이 발생하였다라고 했죠. 예송 논쟁은 두 차례 있었는데요. 1차 때는 북포를 추진했던 효종이 사망했을 때였고, 그다음 2차 때는 효종의 비가 사망했을 때 상복을 당시의 자위 대비를 비롯해서 얼마나 입을 것이냐 갖고 싸웠던 게 예송 논쟁이고요. 여기 현종 때예요. 현종 때. 이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맞아요. 2번. 그럼 정답은 1번이네요. 그렇죠? 2번 삼포외란이 일어났다고 했는데요. 삼포외란은 중종 때예요. 중종이면 여러분 16세기잖아요. 그렇죠? 부산포, 제포, 연포에서 외란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6세기. 틀렸어요. 그 전이에요. 여기 지금 17세기잖아요. 3번 경국대전이 완성되었어요. 이건 여러분들 성종 때예요. 그 전이고 틀렸고요. 정동행성이 설치되었어요. 이거는 원간섭기 시절에 고려예요. 충렬왕 때인데 그래서 고려 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고려 후기라고 보시면 돼요. 정답은 1번. 예송이 발생했고요. 예송 논쟁은 현종 때예요. 조선 현종 때고 17세기 당시 효종의 죽음 그리고 효종비의 죽음 당시에 상복을 어떻게 입을 것이냐 갖고 예송 논쟁이 서인과 남인 간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에요. 자, 25번 볼까요? 가에 들어갈 화폐로 옳은 것은 했는데 이 화폐는 조선 숙종 때, 고려 숙종 때도 화폐를 발행하고요. 조선 숙종 때도 화폐를 발행하는데
이게 널리 유통됐대요. 우리나라에서 널리 유통됐다 그러면 상평통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답은 이렇게 되게 쉽게 고를 수 있고요. 건원중보 이거 철로 만들었어요. 철전이에요. 이거 고려 성종 때예요. 고려 성종. 현재 문헌상 우리나라에서 만든 최초의 화폐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해동통보는 고려 숙종이에요. 사만통보, 해동통보, 고려 숙종. 고려 숙종 때 활구도 만들었죠. 자, 4번 백동화는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한국 근현대사에서 조선에서 만들었는데 이게 돈전자예요. 전한국이라는 곳에서 만들었던 백동화예요. 네.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우선 우리 제52회 한능검 기본편에서 25번까지 우선 풀었고요. 26번부터는 제가 잠시 뒤에 다시 26번부터 50번까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여러분들 위해서 술술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뒤에 만날게요, 여러분.